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러그파워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될 텐데요. 먼저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이야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포지션 및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9일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11월 10일로 넘어가는 새벽 아침대가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웹캐스트에 직접 로그인 하셔서 현재 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가 또 링크 걸어 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실적 마감 이후에 이제 관련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가의 실적 예상치 살펴볼게요. EPS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31달러, 매출 컨센서스는 2억 2천만 달러입니다. 4분기 연속 어닝 미스를 내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그래프가 향하고 있고, 진한 파란색이 예상치, 하늘색이 실제 EPS입니다. 그래서 더 하늘색이 더 깊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 4분기 연속 어닝 미스가 났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EPS가 실적 예상치와 좀 비슷하게 나올지, 어닝 미스가 날지 한번 예의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PS보다는 바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2분기 제가 실적 영상 자료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었었는데요. 문제는 2분기 때,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대량 장기 계약 등으로 인해서 매출은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닝 미스가 났다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팔수록 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 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려였다. 2분기 실적 발표 후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아무래도 이제 풀이어 가이던스가 더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풀이어 가이던스를 1.2빌리언 달러에서 1.4빌리언 달러로 레인지를 주었었는데, 이번 지금 최근 에스티메이트에 보면 1.19빌리언 달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하향 조정이 되는지,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그 부분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을 좀 크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가장 넘버원은 수익성이 개선되는가 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2분기 영상 이후에도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3분기 EPS가 예상치를 비타는, 그러니까 비타면 뭐 가장 베스트겠고요. 또 미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게 좀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때 수익성 개선 면에서는 현금 흐름 부분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PS 어닝 부분 조금 관련 자료 보여드리면 과연 어느 정도 미스가 났는가 살펴봤을 때 2분기 때는 마이너스 25% 하회했고, 1분기 때는 마이너스 29%, 그리고 지난 4분기 때는 무려 마이너스 46% 하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폭이, 그러니까 어닝 미스 폭이 어느 정도일지, 뭐 어닝 비트가 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요. 이 어닝 미스 폭도 한번 따져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풀이어 가이던스 방향입니다. 2023년 가이던스는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부분이 하향 조정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한 내년 가이던스, 내년 전망치는 어떻게 보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관련된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 풀이어 가이던스 예상치를 좀 낮춘 애널리스트가 18명, 상향 조정한 애널리스트는 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좀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요. 조지아 공장 가동이라든지 또 관련된 수주 계약 매출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매출과 또 생산량, 그 수소 생산량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매출은 뭐 꾸준히 지금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번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1번 그리고 2번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또 클린 에너지 섹터 전반에 관한 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플러그 파워 역시 이 섹터 안에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섹터 전반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10월 25일자 기사 한번 보시면 헤드라인이 왜 클린 에너지 주식들이 빛을 잃었나 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가 참 팩폭이긴 하지만 꼼꼼히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기사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의 압박을 못 이기는 섹터라고 하면서 특히 이 클린 에너지 섹터는 금리에 매우 민감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섹터일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 ETF죠. ICLN이 2022년 7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굳이 따진다면 태양광 섹터는 S&P 섹터 중에서 가장 월스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고금리가 문제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보고 간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 이 기업에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금 흐름을 지금 플러스로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설비 투자 또 일을 해내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많은 파이낸싱을 대출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패널이나 필요로 하는 그 상대방 역시 그 상대방 소비자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정도 많이 주택도 많이 포함이 될 거고 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들 역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섹터가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일단 가장 그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Q3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수요가 크게 둔화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신규 주택 구입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태양광 패널 설치 그런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원금 축소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 역시도 수요 둔화가 지원금 축소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크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페이즈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뭐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역시 주가가 매우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국내의 하나솔루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실적이 태양광 부분 실적이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섹터는 확실히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둔화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또 문제는 내년도 가이던스 역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CLN ETF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 상품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0여 개 종목의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한 4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 기업도 한 약 2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내 하나솔루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ETF가 어떻게 보면 이 섹터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초 이후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고 펀드 플로우 보시면 최근까지도 계속 그 자금이 크게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의 플러그 파워는 약 2%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섹터가 고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 섹터인지를 보여주는 그 행방이 바로 오늘 종가를 보면 또 아실 수 있는데요. FOMC 발표 이후에 금리 안정세가 조금 지속이 되자 금리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10년물 금리가 장중 4.6%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그 파워가 어제 종가 기준 9%나 상승을 했고 차지 포인트 15% 그리고 퓨얼셀 역시 13%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기업 관련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고금리로 인해 금리 영향이 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내년도 가이던스도 좋지 않게 발표를 한 기업이라서 그런지 주가의 그 상승 폭은 좀 제한적이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해당 기사에서도 물론 금리 안정세로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반등 시도하고 있다. 금리 안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내년에 정말 금리가 조금 하향이 된다면 인하가 된다면 신재생 섹터에는 호재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는 필요하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해당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거든요. 대출이자 비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러그 파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3년 연초 이후 플러그 파워의 차트입니다. 플러그 파워 주가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 48% 하락을 했고요. 2분기 수주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어떤 특정 기간 내에 최대 주식이 주가가 7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다시 급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급하락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영상으로 정리해 드렸지만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는 실적 미스, 두 번째는 고금리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은 앞단에 설명을 드렸고 실적 미스는 역시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상회에 있는데 EPS가 하회했어? 그럼 수익성 악화가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팔더라도 문제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남겼다 라는 점입니다. 그 뒤로 이제 저의 포지셔닝은 어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저의 아픈 손가락 보여드리면 저는 매도 없이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나 난 홀딩이라는 영상에서도 제 수익률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아프지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의 의견을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제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면 먼저 고금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 섹터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락은 그리고 레이팅 하락은 이미 정점이지 않을까? 물론 상당 기간 지속 시 실적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로 나갈 거였으면 더 진작에 나갔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요때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매도 없이 계속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나갈 거였으면 진작에 나갔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또 앞으로 물론 지속이 된다면 이제 플러그 파워의 현금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제가 뭐 거시 경제를 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만 내년에 뭐 2, 3분기 내에 정점을 찍고 금리를 한 번이라도 인하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1, 2분기 일찍 반영을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좀 저는 나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문제는 1번이거든요. 수익성인 건데 플러그 파워는 이제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게 이제 두 가지라면 이제 매출과 이제 수익성 뭐 EPS라고 친다면 매출은 사실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글로벌 프로젝트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이제 앞으로는 수주를 아무리 따와도 또 최근에 이제 정부 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가 돼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미 이 기간에 한번 써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상당 부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는데 또 정작 수익성은 왜 이래?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 증명이 안 될 경우에는 하방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간 내에 추가 배수 없이 그냥 홀딩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가 왜 손절 없이 홀딩하고 있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레셔널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플러그 파워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주요 내용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